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주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주도에서 내가 퇴직하고 와서 집을 짓고 사는 뭐 이런 환상을 보통 하잖아요. 그쵸?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여자들은 싫다, 난 서울이 좋다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제주도, 뭐 강원도 아니면 저기 어디죠? 뭐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 바닷가 있는 데서 낚시도 하면서. 뭐 제주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낚시할 때 많죠. 뭐 우아한 커피숍 딱 기대고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 잔 딱 마시고 낭만을 꿈꾸면서 연애 시절도 생각하고 뭐 그런 아주 즐거운 날을 한 일주일은 보내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봄날 가서 커피도 우아하게 한 잔 마시고요. 딱 기대고 앉아갖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바다를 딱 보면서.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이만한 게가 들어간 라면도 팔고 있잖아요. 한 그릇에 10,000원. 뭐 그런 것도 사 먹고. 정말 재밌어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또 잠수함 타고 바닷속 가서 물고기들하고 안녕 얘들아 이러면서 놀기도 하고. 짜장면집 갔거든요. 마라도. 저는 짜장면집이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마라도는 한 3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가 다 짜장면집이더라고. 마라도가. 뭐 여기는 다 원조래. 다 원조. 무슨 원조가 어딨어. 맛은 서울이 더 맛있어요. 뭐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막 배 타고 가니까 배고파갖고 맛있는 거지. 정말 맛있는 짜장면집은 여기 연희동에도 있고요. 공덕동에도 있고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데서 맨날 환상을 꿈꾸면서 살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냥 재밌게 편하게 내가 퇴직하고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최소한 제주도 가서 그렇게 환상적으로 재밌게 내가 누리면서 산다. 보트도 좀 타고 그죠? 배낚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하려면 뭐 현금이 한 1, 2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을 샀어요. 땅만 산다고 땅 위에서 이불 깔고 잘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을 짓고 싶대. 제주도에서 바닷가가 딱 보이는 바닷가 옆에 전이든 임야든 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딱 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테라스도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어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참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집을 짓는 건 서울에 집 짓는 것보다 30%에서 그 이상 그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제주도는 서울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제주도 특별자치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허가 받기도 힘들고 따로 다 받아야 돼요. 건축도 되게 까다로워요. 서울 같지가 않아요. 서울이나 뭐 경기도, 충청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서울이 예를 들어서 평당 한 350 요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제주도는 500만 원. 그냥 일반적인 집을 짓는 게 50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도목수님을 모셔다가 내지는 어떤 특별한 집을 지으면 그 전문가를 모셔다 한다면은 그거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설계 시공부터 그 건축 회사부터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집을 가서 짓고 살아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금액이 최소한 그냥 한 500평에서 1000평, 제주도는 땅이 작은 게 없어요. 서울처럼 뭐 200평, 100평 요런 데에다 30평짜리 집 지어야지 이러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는 전부 다 1000평 나오면 뭐 3000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그 지어진 집을 사야 되는 건데 1000평을 샀어요. 땅값만 뭐 어느 정도 되겠죠. 몇 억이 되고 그 다음에 집을 거기다 한 50평만 이렇게 지어. 앞에 수영장도 좀 만들고 수영장도 파야 되잖아요. 실내 수영장.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그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를 우리가 사가야 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것만으로 짓는 건 그냥
그냥 그런 집이잖아. 그냥 그런 집은 사는 게 더 싸지. 그죠? 그런데 그런 자재를 들여가는 비용. 일단은 서울에서 그 트럭으로 실어 나를 수만은 없겠죠. 제주도는 일단 배로 가야 되니까. 그런 비용. 거기에다 그 자재만 갔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부들이 가야 되잖아. 일하시는 분들. 기술자 뭐 아니면 밑에 또 그냥 하시는 잡부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숙식 비용을 다 대주셔야 돼요. 집 지으시는 분이. 그게 처음에는 왜 건축비 평당 얼마면 되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계산서 보면요. 다 올라와 있어요. 식당도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 뭐 여관 같은 데도 아예 하나 잡아서 집을 짓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통째로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집 짓는데 과정이 있는데 어느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 공정을 해야 돼요. 다른 기술자가. 그런데 이 과정을 하는 기술자가 하루 이틀 늦게 오든가 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있어. 그럼 이 다음 공정 기술자가 서울 같으면 그 날짜에 가서 그냥 딱 하면 돼요. 일을. 근데 이미 제주도 가 있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기다리는 동안 대기하는 것도 일일 임금을 다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 질 때 내가 2억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제주도에 집 질 때는 최소 3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 있는 예쁜 집을 사세요. 예쁜 집 매매하는 것도 있고요. 경매로 나온 것도 있어요. 어떤 집은 그 전에 가서 보니까 앞에 뭐 수영장부터 다 있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그런 집들을 싸게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을 보는 거는 괜찮아요. 짓거나 이렇게 하시다가는 조금 내 건강상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분은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평생 꿈이 호텔을 하나 짓는 게 꿈이었어요. 본인 손으로. 그래서 그거를 호텔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땅을 다 사서. 호텔을 짓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건 제주도에 호텔 지은 게 아니에요. 서울 마포구에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그 호텔을 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크지 않은 호텔이에요. 받고 그분 나이가 그때 60 초반이었거든요. 62세였어요. 호텔을 완공했을 때가. 호텔을 짓고 손님을 받고 개업식을 하고 너무 행복하죠. 이제 본인이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그만큼 뭐 집을 짓거나 호텔을 짓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그 분야에서 매일 하시던 분은 그게 업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평생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일을 하면서 돈 벌면서 해온 그 스트레스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절대 말립니다. 좀 한가한 어디 뭐 충청도, 강원도, 뭐 거제도 이런 데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죠. 다 허물어진 집이어도 괜찮으니까 건물이 돼 있는 그런 집을 사라고 하세요. 맨 땅에 그냥 짓는 거는 전기 끌어와야죠. 상수도 하수도 다 끌어와야죠. 그런 것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있는 집은 허름해. 뼈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뼈대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꾸면 되잖아, 집을. 그렇게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집을 할 때는 절대 땅에 예쁜 집을 지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는 내가 한 뭐 10억 이상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쁜 집들 많아요.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안에까지 다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이 집이 정말 튼튼하게 지었는지, 분양만 하기 위해서 허투루 지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제주도는 아시죠? 높게 집 못 짓는 거. 3다잖아요. 3다. 바람, 돌, 여자. 제주도에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높은 집을 못 짓습니다.
아마 8m 정도가 제일 높은 집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지어진 집을 내 스타일로 살짝 꾸며서 사세요. 근데 특히 또 하나는 그 앞에 막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많은 화초를 가꾸고 이런 거는요, 정말 돈이 많으신 분만 하세요. 안 그러면 남이 보기엔 참 아름다운데 난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야 돼. 풀 뽑아야죠. 약 줘야죠. 벌레 약 쳐야죠. 그거 노가다예요. 그게 무슨 전원생활이에요. 그냥 어디 농장에 취직하는 게 낫지. 그건 위탁업체에 맡길 만큼 그럴 여유가 될 때 그런 집을 꿈꾸고 그런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런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아 뭐야 그러면 도대체 제주도가 살래는가 말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야 그 아름다운 제주도를 저렇게 폄하하다니 뭐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환상을 좀 깨트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참고하셔서 예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집을 잘 골라서 사시라고 경매를 받으시든 매매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게 건강상 모두 좋다는 걸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이해하시고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4도로 푹 내려갔더라고요. 나오니까 너무 춥고 그런데 이럴 때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에 또 연말입니다. 뭐 아직 며칠 남았지만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이쪽이 뭐죠? 구독, 좋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